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총 2만 6천 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1만 4천 가구를 넘어 전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에서 입찰 경쟁이 사라지면서 건설사 단독으로 수의 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무리한 수주가 자칫 건설사의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간 4만여 명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등 최근 2년 7개월째 청약 통장 가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청약 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혜택 강화책을 내놨지만 미분양 적체로 국민이 굳이 청약 통장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울은 수용성 그리고 분노는 지용성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밖에서 얻어온 우울은 집에 와서 물에 씻겨나가기 때문에 샤워 샥 하고 나면 다 없어지고 또 밖에서 얻은 분노는 지용성이라서 고기를 먹으면 사라진다라는 뜻인데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을 때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그리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또 지상 낙원이 여기구나라는 생각으로 금세 또 스트레스가 풀리곤 하죠.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셨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이 1시간 동안은 잠시 쉬어가는 힐링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오늘 전문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봄이 오는 걸까요? 오늘은 날씨가 꽤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씨처럼 또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실 부동산 고민 해결사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늘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이분께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이제 확대한다라고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이게 그 야당의 아주 좀 확실한 대표 주자가 되겠죠. 어찌됐든 야당 대표의 지난 대선 때 선거 공약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공약을 좀 강화해 주는 게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공약 때 야당 대표께서 했던 얘기는 수도권에 250만 호 그리고 서울에 100만 호의 어떤 공공주택을 원가에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정권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또 시장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아무튼 각설하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상담을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 속에서 그래도 따뜻하게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은 시그널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김종희 소장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와이프랑 좀 네. 투자용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금액은 한
둘이 합해서 현금 2.5억이랑 신용 1억씩 해가지고 4억 네. 5천 정도고, 음, 그다음에 신도림 미성 아파트랑 네, 가양 6단지, 네, 그다음에 산성 포레스티아 이렇게 세 군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지금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지 갭 투자를 먼저 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아직은 무주택 상황이실까요? 네, 맞아요.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새롭게 좀 재정 계획을 세우시는 듯한 느낌인데 말씀 주신 맞습니다. 대로 네. 네, 2억 5천 내 돈과 그리고 대출까지 활용해서 총 4억 5천 정도의 여유 자금을 말씀 주셨고 보신 네. 아파트가 신도림의 미성 아파트, 또 가양 6단지 아파트, 그리고 산성역의 포레스티 아파트 이렇게 세 개를 말씀 주셨거든요. 네.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되게 좀 차분하게 듣기 좋은데요. 네. 네, 목소리로 또 혹시 와이프분을 또 이렇게 당기시지 않으셨을까?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자이였었죠. 네, 자이입니다. 자이요. 네, 투자 고민 네네. 이렇게 네. 주셨고 가양 6단지하고 네. 신도림 쪽에 미성 아파트였어요. 또 저기 저 구로존하고 위쪽에 미성도 있는데 일단은 저기 신도림 쪽에 미성, 네. 그다음에 성남 쪽에 자이 아파트를 이제 요 세 개 중에 맞아요. 투자 목적으로 고민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투자 기간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투자 기간은 한 3, 4년 정도? 투자 기간은 3, 4년 네. 정도요. 네. 3, 4년이다. 그러면 투자 기간 감안해서 예. 그냥 투자 기간만 보면은 자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한번 볼게요. 네.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가양 6단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님을 약간 홀리게 된 것들이 이렇게 CJ 부지 개발이 있을 거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대장 홍대선 또 개통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데 재건축에 대한 이제 호재를 또 한번 기대해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CJ나 이 CJ 부지 개발이 저는 가장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가양 6단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강서구 전역에 걸쳐서 마곡산업단지 이구 주변으로 해갖고 전역에 걸친 네.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네. 대장 홍대선은 아직 멀었고요. 투자 기간 안에 들어올지도 모를 것 같고. 맞아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요. 네. 가양 6단지가 선뜻 이렇게 출발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뭐 미래 조합원들께서도 지금 소유자분들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나가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 이유들을 보면 그냥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가양 이쪽 3단지나 6단지나 지금 얘네들 자체가 그 기존 찾아먹은 용적률 자체가 좀 높아요. 네, 한 맞습니다. 190에서 200% 초반대가 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재건축은 꿈도 못 꿨다가 얘네들이 네. 특별법 적용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최대 450%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400% 전후로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거의 200%대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성이 굉장히 개선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강서구 이 가양 6단지의 특징이 15평, 19평, 또 22평 요 정도의 그러니까 초규모 단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면 저쪽에 공부해 보셨으면 상계주공 5단지는 좀 어느 정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얘네들이 용적률이 93%였어요. 네. 얘네들을 299%까지 끌어올려서 재건축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네. 얘네들 역시 200%대가 증가한 거야. 네. 그러면 용적률 어떻게 보면 적용받은 그 무게는 비슷하잖아요. 네. 가양 6단지도 200%, 얘네들도 200%. 네. 근데 얘네들은 더 작은 평수지 물론 11평짜리 단일 평수거든요. 네. 얘네들이 25평대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가 추가 분담금이 잡혀서 실어했었어요. 네. 또 34평 같은 경우는 6억에서 한 7억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GS 자이에서 이제 포기한 거 어떻게 보면 바뀐 거고. 네. 이제 요는 뭐냐면
그 가양 주공 6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15평 얘네들이 구분이 거의 뭐 1대 1대1 정도예요. 네. 뭐 차이는 뭐 자세하게 있겠지만 뭐 430세대, 뭐 590세대, 450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네. 거의 뭉터기로 비슷하게 3등분 돼 있다고 보는데 가장 작은 평형대가 예를 들어서 34평대를 받는다라고 하면 네. 얘네들은 1000세대가 지금 넘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기부 체납의 비율도 상계 주공보다는 훨씬 높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사 자체는 더 훨씬 뒤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더 올라간 연후에 하게 될 거니까 제가 봤을 땐 추가 분담금 미니멈 이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 네. 최소가 너무 높네요. 네. 최소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예상인데 정확한 결과가 데이터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특히 또 네. 조합원의 마음 이런 것들이 보면 네. 그냥 지금 7, 8억의 추가 분담금 하느니 지금 15평짜리 얘네들 지금 시중에 매매 호가 자체가 5억에서 6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합치면 지금 13억, 뭐 14억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그냥 이 돈 가지고 주변의 아파트 보면은 괜찮은 아파트들 많아요. 차라리 네. 마곡 엠벨리의 14단지, 15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네. 마곡 산업단지 대장이라고 자기들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25평, 네, 34평을. 그쵸. 네. 그리고 강서 여기 뭐 한강뷰인가 여기 뭐 자이인가 요것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거의 얘네들은 거의 신축급인 거고 강서 한강은. 네. 근데 굳이 내가 뭐 아주 몇 년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리한 싸움이 될 텐데 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는 꼭 여기 거주해야 되는 것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마곡 산단에 근무하는 것도 아닌 투자잖아요. 네. 굳이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되고요. 네. 신림동의 미성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몇 네. 년입니까? 벌써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네. 재건축 자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그래서 2012년도에 구역 지정을 받았단 말이야, 얘네들이. 네.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근데 뭐 잘 진행이 되는 거. 얘네들은 잘 아시잖아요. 뭐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조합이 아니라.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신림초등학교인가요? 얘네들 어떤 그 학교에 뭐 좀 위해를 가한다는 얘기 때문에 교육 환경 평가를 다시 해야 돼. 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반려를 해버린 상황이에요. 네. 재건축 말하는 거예요. 재건축.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 다시 그러면 하게 되면 일반 조합이 진행했던 그 바로 전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해갖고 다시 동의서 다시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 원점 돼야 되는 거야. 네. 그 사실 사업 자체가 굉장히 뒤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제가 네. 관심 있게 보는 건 이 지역 자체가 네. 이 신도림 같은 경우는요. 네. 신도림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과거에는 1호선하고 2호선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환승이 됐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울 서부권에서 어떻게 보면 관문의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얘네들 신도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과거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얘네들은 부동산 상승기가 됐든 하락기가 됐든 상승기 때는 조금 가격이 올라가고 하락기가 될 때는 굉장히 보합세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지지하는 이 세력이 컸단 말이에요. 네. 가격 하락기 때도 잘 안 떨어져 얘네들은. 네. 이게 교통 편의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일자리가 여기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 즉 G밸리라고 대표되는 얘네들이 2호선하고 1호선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신도림의 집값을 탄탄하게 받쳐줬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여기 이제 신안산선이 이렇게 신길 뉴타운으로 해갖고 여의도에 서울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여기 무게 중심 자체가 이제 이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신길 뉴타운 쪽으로 신대방 쪽으로 흘러들 거란 말이에요. 중심 쪽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G밸리하고 여의도의 일자리를 모두 관통하는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통 네. 신축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신도림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보시는 미성정도 같은 경우는 주변이 온통 아파트 생활권이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확장성이 좀 없었지, 안양천 때문에. 네. 빠르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지금 그냥 성남에 있는 지금 새 아파트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축급의 아파트고 4천 세대가 넘어가. 네. 얘네들은 바뀐 상황이야 지금 아파트로. 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잠깐 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을 옛날 지난 대선 때 선거 공약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서울에 100만 호를 공급하려고 하면 네. 일단은 재건축보다는 네. 재개발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그 단위 면적당 사회에 공유하는 일반 분양의 그 숫자가 자체가 재개발이 월등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재개발은 당연히 하면서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많이 하겠지. 네. 재건축은 그냥 되게 저는 사업 속도 자체가 늦어질 것 같아요. 네. 별로 관심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양도 세금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뭐 양도세 중과세를 1년 정도는 유예해 주겠대.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는 두 채 이상부터 90% 때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 너도나도 팔겠지.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쓰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재건축으로 너무 시간이 오래 잡아먹는 것들을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세 개 중에는 그냥 지금 신축으로 돼 있는 자리 잡는 게 시청자님의 입맛에 맞다라는 소리예요. 네네. 제 말 듣고 참고하셔서 좋은 신혼생활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발을 바라보고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것보다 보셨던 아파트 중에서는 성남에 이미 신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아내분과 잘 참고하시고 또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 힐스테이트 뉴폴에 25평을 하나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가양 3단지 20평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두 채다 보니까 계속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매도를 한 다음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게 더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두 개 아파트 모두 좀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네네. 그래서 이걸 다 팔고 한 채로 좀 옮겨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 주신 대로 힐스테이트 뉴폴에 이거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 말씀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25평형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가양 3단지 20평형 이거를 두 채로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가느냐 아니면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전략을 선택하느냐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는 목소리 좋은 남자분이 하셨는데 이제 또 목소리 좋은 여자분이 하셨네요. 네. 아파트 두 채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나이대 비해서는 부동산 전략을 잘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저는 신혼 때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으신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채를 지금 보유 중이신데 한 채는 지금 아까 가양 6단지하고 상황은 비슷한데 네. 일단 가양 3단지를 갖고 계신다고 했고요. 네. 하나는 여기 뉴폴에 네. 구로 디지털단 지역 앞에. 요거 옛날 강남 아파트 재건축한 거 맞죠? 네, 저 조합원 매물입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뉴폴에를 이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조합원이시면 얘는 좀 거주를 하셨겠네요. 7개월 정도밖에 거주를 못 해가지고요. 조합원인 이거 새 아파트로 바뀌고 나서 그렇게 거주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시면 그 훨씬 이전에 사셨을 텐데. 네, 맞아요. 그때도 그 그때 강남 거주 안 아파트- 하셨어요? 네, 그때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자체가. 그러셨어요. 네. 원래 재건축으로 이렇게 멸실이 되면 네. 그 전에 살았던 개월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합산해서 거주 기간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뉴폴에 같은 경우는 언제 매수하셨던 거예요? 저 2017년 10월에 매수했습니다. 2017년이요. 네. 2017년에 매수. 그러면 둘 중에 어찌됐든 뉴폴에가 훨씬 양도 차익은 크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비과세 요건은 지금 실현을 안 해놨어요. 조건 자체를. 네. 네. 그렇잖아요. 거주가 안 되잖아. 그죠? 네, 맞아요. 2017년 때는 당연히 조정 대상이었어 갖고 거주가 필요했는데 비과세에서는. 네, 네.
그런 상황에 이제 가양 3단지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신 거예요? 2019년에 샀어요. 얘는 2019년에 매수하셨고 네. 양도 차익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가양 3단지는 가양- 양도 차익이 얼마나 나죠? 저 한 4억에서 5억 사이 나요. 4억에서 5억 정도 차이 나고 얘 같은 네. 경우는요. 뉴포레 같은 경우는 뉴포레는 10억, 한 8억 정도 나는 것 같아요. 8억 정도. 네. 부자시네. 아닙니다. 자, 그 가양 그러면 3단지는 그게 되어 있거든요. 상생임대인 해가지고 마지막 네. 한 채 남았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게 되어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것도 그건데 일단 제가 우리 서두에 인사말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갖고 계신다고 하면 얘네들을 그대로 보유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글쎄요, 얘네들은 실은 이제 앞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권 얘기하는 거 되게 뭐 조심스럽고 또 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막 국민들의 의지로 막 지금 탄핵이다 하야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뭐 야당에 굉장히 뭐 이렇게 대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의 공약 자체가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수도권에만 250만 호를 공급한대요. 그리고 서울에다가는 100만 호를 이제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양도세를 일단은 양도세 중과하는 거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하는 걸 1년 정도는 유예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1년 정도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최대 90%까지 때리겠다는 거예요. 중과세만. 네. 그러면 이렇게 시청자님 같이 가양 3단지 갖고 있고 뉴폴에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90% 맞는 거야, 그냥.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쓰기 싫어도 써야 돼. 지난 노태우 정권 때부터 그냥 뭐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뭐 이렇게 오면서 뭐 계속 오면서 공교롭게도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했던 곳에는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먹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레임덕 시기가 오면 다시 또 높아졌거든요. 가격 자체가. 네. 각설하고 앞으로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좀 필요할 시기가 분명히 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올해 5년 뭐 5월이나 7월에 예를 들어서 시작 뭐 한다면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1년 정도 유예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 5, 6월 또 내년 7, 8월 정도 아마 내년 가을 시장 정도에는 중과세에 대한 이제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게 가양 3단지가 아니면은 뉴포레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똘똘한 한 채에 속하나 안 속하나를 판단하셔야겠죠. 네. 시청자님 생각엔 어때요? 여기 힐스테이트 뉴포레 이런 것들이 네. 똘똘한 한 채에 포함이 될까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저도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고 똘똘한 한 채로 지금 갈아타야 되나 지금 그렇죠. 궁금해가지고. 여기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기에는 가양이라든가 뉴포레 같은 경우는 네. 해당이 안 되죠. 네. 차라리 뭐 권역별로 똘똘한 한 채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뉴포레보다는 바로 위쪽에 신길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를 선택하든 아니면 노량진 네. 아파트 선택하든 흑석동을 하든 얘네들이 네. 대장이 될 확률이 그 똘똘한 확률이 높잖아요. 똘똘한 한 채 확률이.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두 채를 어차피 1년에 한 채가 두 채를 모두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양도세가 합산 과세가 되거든요. 요 정도는 아시잖아요. 네. 네.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하나씩 이제 파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는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어디 거주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전세 거주하시잖아요. 그죠? 네. 전세 거주하시면 일단 가양 3단지를 매도해. 네. 얘가 양도 차익이 적으니까. 네. 그럼 가양 3단지 매도해서 여기 매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매매 금에다가 내 전세금을 더하면 네. 얘 내줄 수 있지 않을까? 뉴폴에? 전세 보증금을? 네, 내줄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매도해서 요 매매 대금하고 전세금 합쳐서 얘 보증금 내주고 여기서 비과세 요건 실현하면 돼. 한 채로.
아, 제가 좀 거기 사는 거죠? 지금 실제 7개월 그거에. 거주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퍼져 있어서 못 하시는 건데 하나로 몰게 되면 아, 네네. 예, 앞으로 남아 있는 24개월에서 7개월만큼 제하고 나서 나머지 개월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17개월 사시면 되잖아. 그죠? 네, 네네. 요거 채워. 네. 채우면은 비과세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세금 손해 봤던 거 얘네들이 어차피 월세 양도 차익이 훨씬 높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시장을 보는 거지 이제. 그때는 어차피 시청자님께서는 다주택도 아니고 한 채잖아. 네. 그러면 엄청 혜택을 또 많이 줄 거거든요. 네. 1주택자한테는 혜택을 많이 줄 거고 다주택자한테는 혜택을 잘 안 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시청자님은 더군다나 비과세 실현도 해놨네, 조건도 갖춰놨네. 그러면 그때 시장 한번 보자는 소리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매도해서 옹골차게 내 양도차익 비과세로 다 실현한 다음에 다른 아파트 한번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을 내놓을 거란 말이야, 시장에다가.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보다 좋은 아파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기겠지.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은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남아있는 거주 기간을 채우고 세금적 혜택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또 시간 지나서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아, 저는 지금 대포동 대청 아파트 24평형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작년 말로 퇴직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게 아파트를 정리하고 네. 타운하우스 아, 수도권 내 도심 내 타운하우스를 옮길까 하는데 네. 매도 시점이 지금 예를 들면 세계 경제도 그렇고 전국 어떤 정치 불안도 있고 해서 네. 이 좀 불안해서 지금 머무르고 망설이는 상황인데 요즘 그쪽도 매수자들이 덤비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네. 그걸 이번에 매도를 하는 게 하는 게 나은 건지 나을지. 아니면은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는 좀 끌고 가도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문의를 전화를 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럼 말씀 네, 주신 이 대청 아파트에 지금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예 아들 녀석이 지금 저는 다른데 동탄에서 아, 아파트를 작년 12월에 정리를 했어. 그리고 이제 현재 개포동은 지금 아들 녀석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 가족분이 이제 거주를 하고 예,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나는 퇴직하고 조금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네. 싶다라는 마음에 네, 매도를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건데 이걸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네. 것 같아요. 소장님께 그렇습니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청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대청 아파트를 이거 언제부터 갖고 계셨을까요? 17년 7월입니다. 지금 8년 차 됐습니다. 아, 8년 차 되셨어요, 보유하신 지? 네, 네. 네. 얘네들 어차피 이제 인기가 되게 많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좀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좀 편한, 왜냐하면 좀 작은 아파트죠, 규모들이.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선호를 하면서 네, 이렇게 좀 투자자들이 많이 붙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여기 대치 2단지하고 같이. 네, 네. 사실은 저도 괜찮게 봤던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강남이잖아요. 네, 네. 강남이면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우리 대청은 좀 다르지만 대청은 뭐 리모델링이지만 네, 네.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새 아파트로 이제 바뀐다라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좀 접근하기가 웬만한 아파트들이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접근하는 건 원감생심이고 또 재건축 네. 대상 아파트들도 사실은 이건 소액이라고 부를 수 없는 굉장히 거액들을 들여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입맛에 맞게 투자하기 괜찮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작년까지 뭐 괜찮다라고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괜찮은 아파트라고 분류를 했었던 상황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지금 걱정하는 것도 어떤 정치색을 좀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에 더해서 대청 아파트는 시간이 어차피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성원 대치 2단지라든가 대청 아파트를 항상 얘기할 때 얘네들은 인내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항상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아, 예, 예. 왜냐하면 사실은 뭐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가 성원 대치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해산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니잖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 필지 여기 임대 아파트하고 같이 1단지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 이거 한 필지예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해결 안 됐어 아직. 예, 예. 예, 요거 임대 아파트 껴있단 말이야. 이거 같은 필지야, 같은 땅이야. 아, 예, 예. 이거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아직 선은 거 있지 않으면서 특히나 대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예, 예.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시청자님은 여기 몇 평짜리 갖고 계세요? 그 큰 평형 24평. 제일 큰 거 갖고 계시네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대지에 대한 부분도 그랬지만 특히나 시청장님 같은 요거 24평에 대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그렇게 썩 선호하시지는 않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실제 여기 갖고 예, 맞습니다. 계시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제일 대지 지분을 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예, 예. 그렇게 막 선호하지를 않는단 말이지, 리모델링을. 지금 리모델링 상황도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하고 거예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내심이 엄청 필요하다라는 소리를 항상 했던 건데 네,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예, 오늘 계속 어떻게 보면 제 상담을 관통하는 소리인데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지금 공약을 내놓은 것들이 어차피 양도세,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예, 예. 더해서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 다주택자에 대한 문제도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중과에 대한 문제도. 예, 예. 그러면서 주택의 공급에 대한 뭐 서울에만 100만 호를 공급한다라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권에서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신통기획이니 뭐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돼. 제대로. 네,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보통 전 정권의 정책들을 죽이는 경향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살아남을 건 무조건 재개발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 공공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한다라는 건 지금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자기가 던진 말에 꼭 책임을 진다라는 걸 거의 모토로 삼고 있잖아요. 예, 예. 100만 호 공급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서울에다가 있는 거 허물어야 되는데 재건축 아파트 허물고 단위 면적당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재개발이고 여기는 재건축이면 단위 면적당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여기도 2,000세대, 여기도 2,000세대라고 합시다. 단위 밑에 토지 면적이 같다라고 했을 때 예, 예. 재건축은 기존에 1,500세대가 살고 있던 거야. 그래서 실제 사회에 공여하는 건 500세대뿐이 안 되는 반면에 재개발은 저층이니까 기존에 500세대가 살고 있던 거야. 예, 예. 그래서 실제 사회에 공여하는 게 1,500세대가 되네. 그러면 어떤 정책권자도 다 같이 공여분이 많은 재개발을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에 대한 사업 속도는 굉장히 저는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오히려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아, 예. 임대 부분을 대신 기부 체납 비율을 높이겠죠. 예, 예. 임대 비율도 좀 높이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재개발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할 건데 반대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정비 사업들은 예, 예. 당연히 관심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러면서 그냥 되게 처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속된 말로 재개발은 좀 없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실거주를. 예, 맞습니다. 예. 재건축은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말하기 되게 싫지만. 예, 예. 그래서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재건축에 해당이 돼. 아,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정비 방식에 해당이 되고 더해서 우리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인가를 봐야지.
예, 예. 강남구라고 했잖아.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에서 정해져야 돼. 똘똘한 한 채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신축도 아니고 면적도 되게 작고 아직 어떻게 갈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강남에 있다고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서의 전략을 피기에는 뭔가 아쉽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게 되는 거지. 예, 예. 그러면 이거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뭐 2, 4분기 내지는 3, 4분기에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내년 2, 4분기, 3, 3분기에는 그 1년이 채워진단 말이지. 중과세에 대한 유예 기간이.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채부터 양도세를 폭탄으로 매긴다고 하는데 예. 물론 조정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네. 선거 공약을 보면 그렇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에서 좀 그러면 이거를 1년 뒤에 이거를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서 예, 예. 이 폭탄을 안기 싫어서 사람들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는 엄청 많이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내놓을 거예요. 네, 네. 그럴 때의 경쟁력보다 지금 그냥 얘는 그냥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이야.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야. 예, 예. 더군다나 입질도 오고 있거든요. 미끼를 살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시장이 상당히 좋아요. 강남구 자체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매도하면서 뭔가 좀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듣기로 무슨 전원주택? 예, 예. 무슨 이런 거 타운하우스? 예.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거 매수해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우 이제 저는 그냥 노후 반대인데. 아, 그러세요? 그냥 이런 건 임대라는 좋은 조건이 있잖아요. 앞으로 임대인들,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권리도 계속 유지되면서 오히려 좋아질 건데 예, 예. 이거 임대로 하세요. 전세 사세요. 전세. 예. 타운하우스에서 전세 사시면 돼. 얘네들 그래야 돼. 제가 수천 명 봤어. 타운하우스 좋다고 해서 갔다가 힘들어지시는 경우를요. 요건 제 이게 말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선생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한해 다음 분 기다리셔 갖고요. 양도세 합산과세라고 있던데 제가 작년 12월에 동탄을 팔았는데 올해 또 팔 경우에는 그것도 합산과세가 돼 중과세가 되나요, 선생님? 네, 1년 안에. 두 채를 팔면은 네, 양도세. 네. 합산과세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 네, 잘 읽어보시기 알겠습니다. 편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이 타운하우스로 이사 가겠다라는 계획부터 그 큰 틀부터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또 계획에 변동 생기시거나 투자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그 강서구 염창동에 염창역 지하철 옆에 네. 동문디 이스트라고 재개발하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네. 거기를 작년에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네. 작은 규모긴 한데 네. 여의도에도 좀 가깝고 강남에도 접근성이 좋은 것 같고 네. 지하철역 바로 옆이고 이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올 11월에 입주거든요. 네. 여기에 그래서 입주 거주하실 시간도 생각으로 얼마 안 남고 그래서 네. 이 예. 분양 받으실 때 거주하실 생각으로 분양을 좀 받으신 거예요? 예, 필요하면 거주도 하고 아니면 투자 전세를 목적으로. 놓을지 아니면 가격이 좀 오른다면 팔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받았는데 요새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계속- 되나 좀 고민이 돼서. 알겠습니다. 염창역 근처에 동문 디이스트 앞으로 입주 예정인데 이걸 분양받으셨고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염창역 동문 D 이스트. 예, 요거 11월 입주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66세대라고 해서 예, 저도 사실은 지금 오늘 처음 보는 아파트예요. 예. 네. 거기가 이제 그 59하고 84제곱미터 두 종류가 있어요. 네. 33세대씩 걔가 66세대인데 좀 소규모죠. 네, 굉장히 이제 적은데 네. 실질적으로 뭐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송파구에 있다면 크게 걱정을 예, 할 예. 필요는 없는데
예, 예. 요거를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 목적이 뻔할 것 같아요. 일단 염창역 인근이고 예,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 9호선 라인이네요. 예, 예. 여기서 아주 가깝고 여의도에서 가깝고 해서 네, 소규모긴 하지만 뭐 직장 다니는 데는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강남도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일단 제 분양을 얘기를 받-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니까. 예, 예. 일단 동문 더 디이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 뭐 직주 근접으로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시청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소규모, 너무 규모가 작아. 예, 예, 예. 사람들이 뭐 선호하는 지역도 아니야. 염창동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은 경우 아니고 직주 예. 근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마곡하고 여의도 쪽을 이제 바라보면서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데 직주 예, 예. 근접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아, 조금 애매한 거야. 그러면서 이 지역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직주 근접보다는요. 예. 여기는 학군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지역을 선택하는 99%의 그 요인이 학군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강서구란 말이야. 이걸 잘 보셔야 돼. 양천구가 예. 아니고 예, 강서구예요. 예, 그러면 강서구 학군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예. 얘 초등학교 배정은 여기 요 블럭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다 여기 염창초등학교 배정을 받아요. 예, 예. 강서구 염창초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강서구 중학교들도 뭐 고등학교 계속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예, 예.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예. 이거 걸어서 못 여기 한 20분 걸려요. 20분. 예.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어른들이 직주 근접으로 그냥 뭐 아파트를 골랬다고 하는데 여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다 학군 때문에 그러는데 아, 그런데 이제 강서구에 포함되는 거고 염창동이라고 해도 요 목동 쪽으로 같은 염창역을 이용을 해도 목동 쪽에 그래서 어거지로 자리 잡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목동 학군을 아. 배정받으려고. 예. 아무튼 그렇다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요거 분양가는 얼마였어요? 그 베란다 확장하고 뭐 에어컨하고 해서 10억 7천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뭐 11억 선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것까지 세금까지 다 해서. 예, 예. 세금 합치면 1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억이면 예. 제가 봤을 때는 25평 같은 경우만 따져도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염창역에 직주 근접으로 보셨다고 했는데 차라리 마곡 같은 경우를 직장의 어떤 목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예. 여기 강서 한강자이라고 해서 신축급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 84제곱미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 34평이 됐든 예, 예, 가격 예.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예, 예. 아파트의 어떤 기본 어떤 그런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얘네들 25평이라도 방 3개 나오는데 얘네들이 11억 정도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러고 차라리 마곡 엠벨리로 아예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소리야. 예. 거기에 직주 근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염창에서 또 여의도를 본다라고 하면 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8억이나 9억이면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여기 보라매 쪽에 보시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는 신축이라는 거에 하나의 사실은 역세권의 신축에 대해서 예. 속된 말로 이제 꽂히신 것 같아. 거기에 직주 근접에 대한 장점을 시청자님께서 찾으신 건데 예. 직주 근접도 약간 애매한 상황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예. 그 지역은 학군을 선택하는 건데 학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목동 학군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주변에 거주를 하는데 강서구 학군으로 근데 초등학교 자체가 너무 멀어요. 일단은 역은 가까워도.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 번쯤 챙겨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예. 이 금액이면 다른 예. 직장에 좋은 것들을 차라리 오히려 두 정거장이면 가는 직주 근접이 훨씬 좋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마곡도 그렇고 아예 그냥 내가 노리는 직장 근처로 선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예, 예. 요거 매도하시고 그냥 그 가격에 뭐 11억에 사실을 내놓으셔도 예, 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신축의 뭐 초역세권이라고 해서 굳이 꼭 가정을 아이들 학년기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직장인들로만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깔끔한 신축에 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목적으로 해서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매도하고 추천하신 그런 데로 가는 게 낫겠다. 아, 낫습니다.
제 의견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도 전략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빠르게 매매 계획 세워보시고 매도된 이후에 또 투자 전략 세우실 때는 꼭 저희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2981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용인시 기흥구의 한성 1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한 전망 좀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기흥 같은 경우는 위치로 입지로 보면은 분당하고 동탄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한성 1차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한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지금 구역 지정이 이제 기흥 1구역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작은 평형대에서 큰 평형대로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평형대 자체가 그 일반적인 뭐 15평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거래 금액이 5억 선에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쨌든 재건축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추가 분담금을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재건축 사업 그런데 이제 서울하고는 좀 달리 이런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은 그나마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250만 그러니까 100만은 서울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차이는 150만 정도를 공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도권에다가 공급하는 건 이런 재건축보다는 그냥 택지. 그래서 아까 뭐 제한벨트도 뭐 어떤 해제 그 면적을 더 넓히겠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야당 대선 대표의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좀 보완해 주는 역할을 아이러니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에는 택지를 개발할 거란 말이에요. 택지를.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원가 아파트로 공급을 한다라는 소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돼서 경쟁자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일단 기흥 1구역의 한성 1차 같은 경우가 15평이 5억 선인데 이 기흥역 지금 우리 아파트는 상층부에 있고 하단부로 보면 여기 신축들이 그냥 질비해. 신축 아파트들이 지은 지 한 7년 차부터 이제 더 신축까지 이렇게 질비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가격 자체가 높지 않아. 9억 선?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금액 자체가. 그럼 물론 이제 30평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 30평대를 받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 뭐 지금 분당 예를 들어서 분당의 사업성 괜찮은데 분당 일반적인 선도구역들 보면은 지금 34평을 받는 데 있어서 보통 한 7억에서 9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산출이 되고 있거든요. 얘네들도 그 정도는 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보면. 그런데 그 정도 돈이면 그냥 여기에 있는 아파트 지금 가서 매수하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향후 전망 거주하신다고 하면 그냥 모르겠습니다. 한번 매도 고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또 김종희 소장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진짜 바야흐로 부동산에 이제 격변기가 올 텐데요. 자산 관리 또 투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 하실 텐데 제 눈엔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저 많이 이용하시고요. 오프라인에서 1:1 신청하시면 좋은 상담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안정적인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